곳에서도 급을 매기는 사회 속 살아남는 기억의 특징. 최근에 제가 인터넷 한 사이트를 보다가 속옷 계급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다가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구나. 우리나라 이른바 계급사회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다 팬티까지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짧게 오늘 한 15분 정도 계급사회론 이야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요, 저희 가인즈 캠퍼스에서요 지금 탑을 달리고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결말 포함 클래스 요약 우리 MD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콘텐츠 드릴 거예요. 먼저 한국의 계급론, 인간이 계급화하는 이유, 계급사회에서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계급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경쟁적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개인 간에도 이른바 국룰이 중요하죠. 뭐 이렇게 뭐 K3를 타면 너는 어느 급이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안 그러고 싶은데 저도 그래서 차를 살 때 가능한 이 급 느낌이 안 나는 것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 안으로 제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급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급임을 증명하고 싶은 경우도 좀 있죠.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레깅스를 입으면요 정말 저렇게 안 입을 것 같은 사람이 유행이 정말 무서워요. 신발 하나도 정말 저렇게 불편한 거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고 다녀요. 참 유행이 무섭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행복 지수와도 좀 연관이 있다. 이 조성현 작가의 유튜브 뭐 썸네일입니다만, 뭐 자기가 프랑스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국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까 고민하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느 그룹 속에 들어갈까 고민하더라라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라야 한다. 계급화된 청년들. 내 아이돌은 샤넬인데 네 아이돌은 겨우 땡땡땡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뭘 차고 뭘 입고 뭘 들고 했느냐가 팬들한테 그게 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 아이돌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물 보내준다 그러죠. 이거 들고 다녀라. 이종태 서울시 의원, 조희영 교육감,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 인정. 여러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계급화된 한국 사회인 거고, 참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참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스카이 뭐 이거 사실은 이 계급 우리나라의 경쟁 사회의 출발점이 학벌 사회인 거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인식이 달라지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읽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스카이는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뭐 요런 단어들 그냥 모르고 지나가십시오. 그냥 요런 게 있다고 그래요. 참 있다고 그래요. 이른바 명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우리 용어 바꾸자고요. 고가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고가품이죠. 명품은 이른바 클래식이라는 단어인데, 명품은 이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나 뭐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나 혹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같은 그런 거에다 붙이는 게 명품이죠. 피카소 그림 그런 걸 명품이라고 그러지 요런 거를 명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가품이라고 해야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자, 평사원 요런 브랜드를 해야 되고, 대리급은 요거 과장돼야 롤렉스 한대요. 과장돼야 임원 정도 돼야 뭐 잘 브랜드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 무슨 시계 하나가 1억입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들고 다니는 거 CEO가 요거 들대요. 그래서 요걸 들면 CEO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런 거 참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왕족에서 양반, 첨지, 거상, 농민, 평민, 백정 이 망난이래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만들어서 이제 말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모 사이트에서는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참 뭐 재밌나 봐요. 재밌나 봅니다. 상류층은 타이탄 수저 계층이고, 수저론에서 연소득 안 중요하대요. 자산 300억 이상의 상속세 전부 상속 가능한 거고, 시계 중요하지 않고, 자동차 롤스로이스, 제네시스, 에쿠스 요런 급을 타는 거고, 부동산 도심 빌딩 토지고, 회사 상장 기업이고, 직업 기업 오너이거나 무직이거나, 학벌 중요하지 않고 취미 중요하지 않고 숨어 있어요. 사람들 안 만나. 정치 성향은 보수래요. 그리고 이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쇠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손쓰기, 손없음. 저는
저는 어디에 있나요? 손 없음? 네. 뭐 요런 것들이 차는 뭐 타고 다니고 시계는 뭐고 집은 어디고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계급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언론 중앙일보에서도 SNS상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금수저 자산 20억에 가구 수익 연 2억 이상, 은수저 자산 10억에 연 가구 수입 8천만 원, 동수저 자산 5억에 연 가구 수입 5,500만 원, 흑수저 자산 5천만 원 미만 연 가구 수입 2천만 원 미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뭐 굉장히 이렇게 어떤 계층 의식이라기보다는 계급 의식이죠.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될 수 있고 열심히 한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자꾸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최근에는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흑수저 빙고 게임 나와서 동그라미 개수 10개가 넘으면 하층민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농담. 네. 세뱃돈 10만 원 단위 못 넘겨봤다. 부모님 정기 건강검진 안 받았다. 브라운관 TV 30인치 이하이거나 평면 TV 네, 이런 거다. TV가 없으면 어떡하죠? 부모님 취미생활 없다. 집에 욕조 없다. 욕조 없다. 네. 네. 식탁 아래 식탁보 비닐로 됐다. 집에 비데 없다. 뭐 가계부채 있다. 예. 부모님이 음식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한다. 뭐 중고나라 거래 저 다 동그라미인데요. 다 동그라미인데요. 예. 옷장 안에 유행 진화는 맞다. 이렇게 해서 이거 중앙일보 메이저 언론이 지금 실은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문 메이저에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수저색은 무엇입니까? 흑수저 66.5%. 사실은 우리 이런 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수저 이론은 없어요. 단 영어 속담에 그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은수저 물고 태어났냐? 그러다가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문학적 상상력이 커요. 그래서 은수저 물고 태어났냐? 나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나는 수저 없다. 뭐 이러다가 나타난 게 최근에 나온 수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다 참 아침부터 뭐 속은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연봉 1억이냐 5천이냐 5천 이하냐에 따라서 입는 속옷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속옷 밴드를 한번 봐보세요. 밴드에 요즘 다 브랜드 있잖아요. 네, 저는 딱 보니까 예, 백수로 겨우 벗어난 그런 브랜드를 입고 있더군요. 동시에 직장인들은 물었습니다. 직장인들 1,300명에게 물었고 잡코리아 조사인데 2013년과 2016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보세요.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희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학벌과 출신학교. 학벌 출신학교가 성공의 요소를 좌우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6%에서요. 확 줄었습니다. 10몇 %로 줄었어요. 반면 경제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1%, 2배가량으로 점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혼자 자수성가하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나 조승현 작가가 살아왔던 프랑스의 경우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즐기는 스포츠에 따라서 계급,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상태 요거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유럽 사회에 이민자들이 늘어남, 중동 지역들, 아프리카 지역들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계급적 특성들, 사는 물이 다르다, 노는 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계급적 특성들은요 꼭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계급화의 현상은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 OECD 상위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동시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요,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연령별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을 보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쭉 있고요. 30대가 86.5%입니다. 계층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대가 제일 높고요. 20대 오히려 좀 낮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확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동시에 연령별 부와 가난에 대한 대물림 인식을 물어봤더니 역시
30대에서 심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대 90%고 20대는 오히려 살짝 낮은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80%에서 9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8, 9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 조사 결과에서 90%가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앙일보 자료를 보니까 2090년, 참 이때가 올런지 모르겠어요. 2090년 사회가 어떨런지 상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미래계급 전망을 해봤더니 지금과는 달리 이제 1계급, 2계급 있는데요. 1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초거대 기업이죠. 글로벌 초거대 기업이 1계급을 차지할 것이다. 2계급은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스타들, 2계급을 차지하고 3계급이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 무섭죠. 이게 3계급이고 나머지가 단순 노동자예요. AI가 처리하다가 실수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거 처리하는 게 인간의 일이 될 거다. 지금은 AI 협업의 시대죠.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시대에서 AI 기술이 올라와서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시대가 됐고 이제 미래 특이점이 지나면 싱귤러리티가 지나면 인간의 지성보다 인텔리전스보다 기계의 인텔리전스가 뛰어나죠. 그래서 기계가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기계가 실수하는 거 집어야 되는데 한 10,000번 중에 한 번 꼴로 못 집어. 그러면 그거 인간이 가서 이렇게 득 집어서 갖다 놓죠. 저는 뭐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전남 광주 옆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이 있습니다. 나주하고 광주 사이에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대요, 선배들이. 그래서 나도 갈게요 갔더니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정말 밤에요. 코카콜라 공장 라인에 서가지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라인을 가다가 그냥 한 10분에 하나꼴로 얘를 들어야 되는데 이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못 드는 게 생겨요. 그럼 얼른 가서 그거 집어가지고 빼야 돼요. 그거가 제가 아르바이트 겨울방학 때 아주 뭐 추운데 파카 입고 한 달 동안 그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AI가 대체하는 사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코카콜라 공장에서 기계가 찝지 못하는 코카콜라 병 얼른 가서 빼던 기억이 나거든요. 서울대 윤기훈 교수팀이 그 이야기를 또 다시 했습니다. 인간이 단순 노동을 하게 되고 기계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웨가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아비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개인의 취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가치관, 분위기, 계층과도 같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살짝 차이가 좀 있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소득이 어떻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소득이 어떻죠?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은 소득이 어떻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의 거주 지역에 점을 찍어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네, 축구 좋아하는 조기 축구에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점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지정당을 물어보는 거랑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지정당을 물어보는 거랑 느낌이 어떠세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한 거 아니에요. 느낌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프랑스도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총 자본이 높은가, 낮은가, 우파를 지지하는가, 좌파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대략 보세요. 이거 자본이 낮고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프랑스 사회니까 사무직원, 기능공, 숙련공, 노동자, 작업반장 좋아하는 맥주 여기 있습니다. 맥주. 샴페인이나 와인은 어디 있을까요? 샴페인 여기 있네요. 자본이 높고 우파인 사람들. 승마 여기 있습니다. 승마. 사냥 여기 있습니다. 기업가하고 무역가가 많습니다. 요트 있습니다. 브릿지 있고요. 수상스키, 테니스 여기 있습니다. 골프 여기 있습니다. 골프. 자, 예술가들이 많고요. 이쪽에 문화적 자본이 많아요. 이쪽이 문화적 자본이 많고 총 자본이 많은 사람들, 대학 교수, 중등교사, 피아노, 장기, 위스키 여기 있습니다. 개인기업 간부, 엔지니어들 있죠. 간부급 공무원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비투스라는 단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가 어떤 걸 좋아하고 직업이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쓴 책 중에 하나이죠.
능력주의,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직업을 얻고 취미를 갖고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터스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가진 문화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회가 계급화하는 이유들을 보면 사회 공간은 다양한 범주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와 피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신채호 선생이 역사란 아와 피와의 투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회 공간에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와 아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이 되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 본질 말고 실존이요. 본질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적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목적성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실존 혹은 현존이라고 불렀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절대자이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실존을 가져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주변의 상대적인 것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우리가 계급화하는 것과 실존 인식, 피아 인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철학과 역사와 연결이 항상 되어 있죠. 행위자의 정체성은 바로 이 구별된 사회 공간 안에서 행위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서 형성된다. 무엇보다 타 집단과의 차이와 구별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단과 나를 구별해 봄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상 차별, 배제 혹은 어떤 그 질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가 비교해 봤는데 나보다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질투심과 어떤 그 열등감 혹은 어떤 그 열등감과 우월함 속에서 비교해 봤는데 나보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별하고 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홍규 교수팀이 2022년도에 사회와 이론에 낸 논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상층 계급 또한 중간 계급은 자신들과 타 계급을 구별해서 계급 정체성을 형성해 왔어요. 혐오는 중간 계급을 그것의 타자들로부터 구별하는 부르주아 프로젝트의 한 징후이자 자기 구성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학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용어가 좀 셉니다. 용어가 좀 세지만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급 이론은요 안 없어집니다. 마케팅적으로도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상위 2%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누리실 자격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도 종종 하죠. 명품 마케팅이나 프리미엄 마케팅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없어져요.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계급성이 증가되는 거, 이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심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안 없어집니다. 더 심화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휩쓸릴 거냐? 아니면은 구성원 개개인 단위 혹은 조직 단위에서 나름대로의 차별화의 방향성을 갈 거냐?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지금 시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 반드시 심화될 겁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어떤 계급적 특성으로 옥매일 거예요. 구별 지을 겁니다. 그룹화해낼 거예요. 계급화할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계급사회에, 나는 계급사회의 흐름에 휩쓸릴 거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나만의 어떤 그 행복을 누리는 방식을 찾아갈 거냐,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것을 갈 거냐, 나만의 차별화된 나의 로드맵을 그려갈 거냐, 그 어떤 주체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더라. 아니 하버드 행복연구 65년 연구가 그 결론을 가져왔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트레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행복 1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트렌드 코리아 2023 김난도 교수가 이제 2023년 트렌드 특성을 12가지를 이야기해 줬죠. 점프 레빗이라고 하는 첫 글자로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주목한 게 평균 실종 사회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예요. 양극화도 있고 N극화도 있고 단극화도 있더라. 이제는 영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좀 해체되고 다양화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문영미 교수, 하버드 대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종신 교수이기도 하죠. 디퍼런트란 책은요, 너무너무나 탁월한 책이에요. 이 책에는 차별화는 전술이 아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다. 인간이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 언어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티켓 박스하고 아래에 있는 티켓 박스하고 여러분 구별되세요? 어디일까요? 구별 안 되실 겁니다. 구별 안 되실 겁니다. 위에 있는 CGV고요. CGV고 아래는 롯데시네마입니다. CGV를 찾은 고객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롯데시네마는 저게 있는데 이거는 왜 없어요? 롯데시네마 가가지고 CGV는 이거 해주는데 이거 없습니까?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저기가 더 싼데요. 자꾸 고객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끝은 어디로 수렴됩니까? 네,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집니다. 자, 위는 어디입니까? 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예요. 아래는 어디예요? 네, 맥도날드죠. 문영미 교수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비유를 하면서 스타벅스가 브런치 메뉴를 출시하면서 맥도날드에게 도전장을 냈고 맥도날드는 역시 맥모닝을 출시하면서 스타벅스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결국은 산업 전체가 평균에 수렴해버리죠. 평균에 수렴해버립니다. 그것의 끝판왕이 뭐냐? 사실은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하고 한참 요 싸움을 하다가 이제 끝났죠. 자기다움을 찾아서 이동했습니다. 그거의 끝판왕이 어디입니까? 네, 대한민국 12만 카페 사장님들의 경쟁이에요. 그 길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와 백다방으로 수렴됩니다. 모든 길은 백다방으로 끝난다. 대한민국 모든 카페 백다방으로 끝나요. 여기서 하는 서비스, 여기서 하는 편의성,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하다 부족한 걸 보완하다 보면 수많은 저가 커피 시장인 요 세 군데의 3파전으로 귀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길 가셔야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카페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박이랑 경쟁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커피 수저 이론도 있어요. 사실은 소득 얼마면 백다방 가고 얼마면 스타벅스 가고 얼마면 블루보틀 가고 뭐 다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실 거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영미 교수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었어요. 평가의 역설인 겁니다.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고객들이 A 항목, B 항목, C, D, E 항목을 평가한다 그러면 산업의 평균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C는 잘 못해요. 그런데 D하고 E는 잘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평균화의 선택은 뭐예요? 여기다가 내 역량을 집중해서 산업 평균을 맞추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차별화의 전략은 뭐예요? D하고 E에 집중해서 보다 더 잘해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블루보틀 가가지고 스타벅스처럼 빨리 나올 걸 기대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블루보틀 가가지고 스타벅스처럼 각종 무슨 치노 다양한 메뉴가 왜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스타벅스 가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객들이 나에게 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평가의 역설, 그러니까 자꾸 평가해가지고 평균 이상을 맞춰라라고 하는 거 기업에게도 안 맞고 개인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개인을 평가할 때도 평가의 기준이 1, 2, 3, 4, 5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 2, 3, 4, 5 평가해가지고 김대리 2023년도에 A 항목은 굉장히 점수가 좋은데 B 항목이 너무 평균 안 떨어지는데 내년도에는 B 항목이 집중해야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영역은 시장조사가들이 하는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부분을 평균치까지 올리다 보면 장점이 부각되지 않고 모든 능력이 평준화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기업이 발전을 위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공동의 파멸이죠. 그 길의 끝은 백다방에 있어요. 그 길의 끝은 백다방에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모두 따라해서 업계 표준이 되어버리고 소비자의 기대는 더 이상 그게 만족 요소가 아니라 그냥 똑같아져요. 만족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기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평준화되는 것이죠. 모든 산업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A, B, C, D, E, F, G 기업이 다 똑같아져요. 그게 경쟁의 역설, 평가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내면 다 똑같아져요. 변별력이 없어요. 내년도가 되면 또 달라야 돼. 점점점 아주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좌파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우파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공약을 합니다. 좌파적인 공약을 해요. 우파적인 공약도 하죠. 그런데 중도층이 있어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좌파는 좀 더 우파스러운 공약을 해야 이들의 마음을 잡죠. 우파는 좀 더 좌파스러운 공약을 해야 이들의 마음을 잡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때요?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는 좌파답게, 우파는 우파답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평준화의 역설이에요.
카테고리 챔피언 이야기를 가인즈 캠퍼스에서 몇 개의 강의를 통해서 해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해왔던 기업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카테고리 차별화를 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서 카테고리 챔피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창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꼭 보시고, 오늘은 그 결론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노출해 드립니다. 엔소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엔소프라는 교수가 만든 거고, 여행회사라고 쳤을 때 카테고리 챔피언 기업이 되려면, 그러니까 고객들이 계급론에다가 우리를 인식하지 않고 야 얘들은 좀 달라 라고 하려면 엔소프 매트릭스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여행회사는 가인즈가 도운 여행회사인데, 이 여행회사는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행회사, 어떻게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행회사는 차별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여행이냐? 자유여행시장이에요. 자유여행시장입니다. 다이어리를 스스로 스케줄링 하면서 자유여행할 수 있는 여행만 이 여행회사는 해요. 그래서 그가 POV, 저랑 오래 하셨으면 POV라는 단어는 아실 텐데,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여행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깃발 따라 보여주는 것만 보시겠습니까? 진짜 여행을 즐기시겠습니까? 패키지 여행 저쪽 가세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가세요. 자유여행 다이어리 중심의 시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 이야기는 오른쪽에 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컨설팅 회사, 어느 컨설팅 회사 이야기입니다. 컨설팅 회사 시작했는데 어떻게 맥킨지, 보스턴 이런 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 컨설팅 전략을 대기업 이런 데들은 거기 가십시오. 베인앤컴퍼니 너무나 훌륭해요. 진심으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을 위한 컨설팅, 스타트업과 언더백이 솔루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직접 같이 해주는 컨설팅 회사, 저희가 그거는 최초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을 도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언제까지 대기업 방식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시장 지배력과 힘으로 경영합니다. 바른 경영과 리더십을 세워 사람을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조직이 커져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산업을 리드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산업에 바른 기업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킨 일을 합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하셨죠? 그 방향으로 차별화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함께 계급 이론 이야기, 차별화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콘텐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